신용불량자였어요. 오늘 알쓸 부장에서는 온라인에서 경매 강의를 하시는 미라클 팩토리 대표님이신 유튜버 미라클뷰 전일수 대표님을 모시고 경매에 관해 궁금한 점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이 경매를 언제 어떤 계기로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경매 처음에 이제 17년도에 알게 됐어요. 그때 한참 회사 생활 할 때거든요. 재테크라는 걸 저는 아예 생각도 안 했었고, 특히나 부동산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저는 정말 싫어했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20대 때 신용불량자였어요. 제가 이제 카드를 써서 한 게 아니라 친척 중에 카드를 저도 저 모르게 쓰다가 나중에 이렇게 딱 터져가지고 이 은행의 뭐 대출, 뭐 카드비 이런 거에 되게 큰 뭐 어떤 트라우마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 뭐 이런 거는 전혀 생각도 안 했었는데, 경매를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딱 맞는 게 혼자 할 수 있고, 특히 또 사무실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뭐 걸어 다닐 힘만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책을 보기 시작을 했죠. 사람들이 있는 스터디 카페나 뭐 이런 데 가고 학원도 다니고, 그러면서 회사 다니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회사는 부동산 쪽하고는 전혀 네, 전혀 상관없는 없는. 대표님 경매학과를 졸업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럼 학교나 방금 말씀하신 학원 같은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경매 공부를 시작하신 거예요? 경매학과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퇴사를 결심을 하고 봤더니 경매학과가 있는 거여서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퇴사를 하고 2월달에 졸업했거든요, 이번에. 편입을 해서 2월달에 졸업했는데, 거기 학교를 간 이유는 뭐 이론 공부를 하려고 간 게 아니라, 거기 가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소통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가고 싶어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예 모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졸업했어요, 그냥. 네. 이게 몇 년? 3학년을 편입을 했으니까 이제 3학년, 4학년 이렇게 2년 하고 저는 졸업을 했고. 코로나 시기에 다니셨구나. 네네네. 그래서 뭐 한 번도 뭐 거기 분들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그냥 시험만 보고 공부만 하다가 그냥 졸업했어요. 그럼 부동산은 임장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네. 특히 경매 같은 경우도 그럴 테고, 경매는 입찰을 또 실제 해보는 게 실전 투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공부는 어떻게 회사를 다니면서 했으니까. 대부분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전업으로 하시진 않잖아요. 다 본업이 있으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니니까, 회사가 아침 9시부터 뭐 야근을 하면 늦게까지 있고 평일엔 거의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회사를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퇴근하고 나서 물건을 뽑고, 품품이라고 하죠. 전화 돌려서 확인한 다음에 이 물건이 괜찮다 싶으면 휴가를 내든가 아니면 주말에 임장을 가서 확인하고, 뭐 그렇게 했죠. 회사를 다니면서 해야 되니까. 아무리 책을 보고 유튜브를 많이 봐도 그게 사실 저는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책상에 앉아서 남들 번 돈, 이야기 이런 것만 듣고 자기 만족을 하는 건데, 몸을 만들려고 헬스장을 가잖아요. 근데 등록만 딱 하면 벌써 살이 빠지는 것 같고 막 몸이 막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가서 운동을 해야지 뭐 그런 결과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전 투자라는 거는 많이 지식이 없고, 그렇더라도 내가 부딪혀 봐야죠. 시행착오도 겪어봐야 되고, 그래야 그런 것들이 실전 투자에 대한 어떤 경험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대표님 직장생활 하다가 네. 목표 연봉은 달성하고 그리고 퇴사하셨다고 했잖아요. 경매로 연봉 뭐 이상 만들고 퇴사를 한 거죠. 직장인의 로망 같은데. 그럼 지금 경매로 취득해서 보유하고 계신 재산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주택 같은 경우 이제 아파트하고 뭐 오피스텔 뭐 이렇게 몇 개 있고, 상가로 취득한 것들이 이제 법인이나 개인으로 해서 투자하는 것들이 한 3개 정도 지금은 있어요. 지금 정리한 것도 있고, 그 중에 이제 2개는 이제 공유 오피스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일반 엔터테인먼트, 뭐 거기서 쓰는 사무실로 임대 주고 있고. 공유 오피스로 활용할 용도로 경매를 낙찰을 받으시고 나서 이거를 임대를 놓으신 거예요? 처음에 이거를 물건을 뽑고 낙찰을 받을 때까지는 사실 공유 오피스를 해야지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사무실로 그냥 그
이 정도 월세가 나오겠구나 싶어서 낙찰을 받았는데 월세를 좀 더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전에 해본 적도 없고 뭐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일단 시작을 한 거예요. 주변에 있는 공유 오피스들 시세가 지금 뭐 월 얼마씩 임대료를 받는지 뭐 이런 것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공사비도 좀 싸게 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서 좀 하고. 대표님 그럼 경매 물건 선정하실 때 대표님이 기준을 잡거나 뭐 설정하시는 전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 분명히 다들 있으실 거거든요. 가고 싶은 지역이 있을 거고 내가 평소에 눈여겨봤던 지역이 있을 거고 회사 근처든 뭐 잘 아는 지역 뭐 그런 데가 있을 거잖아요. 그 지역을 먼저 좀 정해놔야 이 지역 같다 저 지역 같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퇴근하고 와서 이제 이걸 봐야 되는데 1시간, 2시간 볼 수가 없잖아요. 그게 막 집중력이 제가 없어서 뭐 분명 한 10분, 20분만 봐도 딴짓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좀 짧고 굵게 보려면 그런 것들을 좀 정해놔야 돼요. 오늘은 갑자기 서울 봤다가 한 5분 뒤에는 부산 보고 있어. 뭐 그러면 너무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떤 물건에 좀 투자를 해볼까. 그게 이제 주택일 수도 있고 주택도 많잖아요. 아파트, 빌라, 뭐 다가구, 특히 또 오피스텔도 있고 아니면 뭐 상가, 뭐 아니면 토지 이렇게 좀 있으니까 그것도 좀 정해놓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내 투자금, 내 종잣돈이 얼마나 있는지 그게 정해져야 어느 정도의 물건을 금액에 있는 물건을 내가 볼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다 정해놓고 보면 그 물건들 리스트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